본 팟캐스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뭐 돌아요. 좀 빨리 왜 2부를 나눕니까? 빨리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좀 해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빨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 태영 씨 아까 말씀하셨던 네네네. 얘기부터 좀 먼저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안은 뭐냐면 음악 제작사 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네.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관련한 공동 성명을 지난 9일날 낸 게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불과 일주일 전쯤이네요. 네, 근데 사실 이 프로듀스 101 약간 이제 저희가 101 얘기를 할 거지만 네. 프로듀스 101 시즌 2가 거의 성공을 진짜 크게 했거든요. 네. 그 마지막 그 최종 생방송에는 제가 예전에 농구 취재할 때 그 인천에 있는 삼산체육관이라고 이제 네. 소미자원이 예전도 네네네. 했던 그 체육관인데 네. 그 체육관에서 그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 네. 관계자가 그 체육관이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관객이 들어왔대요. 그 정도로 열기가 됐고 네. 그래서 진짜 이 방송가에 이 좀 프로듀스 101의 그런 느낌을 같이 가는 네. 아까 뭐 종현 씨 얘기대로 소년 입사 얘기가 있었지만 네. 그 비슷한 프로그램이 계속 지금 기획이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네. KBS에서는 이 프로듀스 101에서 사실 이 그 뉴이스트란 팀이 새롭게 좀 조명을 받았잖아요. 원래 데뷔를 원래 했었던 데뷔해서 팀이잖아요. 5년 차인 네. 팀인데 다시 이 연습생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흥행이 네. 안 되니까 네. 연습생으로 돌아가겠다고 해가지고 이 네 분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황민현 군이 이제 데뷔를 하게 된 맞아. 그런 팀인데 네. 그 이제 팀의 그 케이스를 보고 KBS에서 음. 좀 흘러간 인기가 좀 없어졌던 아니면 해체 위기에 있는 팀들을 따로 모아서 그 팀들을 약간 오디션을 봐가지고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의 더 유닛이라는 네. 그 프로그램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서커스 크레이지 빨리 가라 해야 되겠네. 그죠. 그 친구들. 서커스 크레이지는 근데 사실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안 되나? 근데 아마 네. 이 더 유닛은 활동한 지 좀 얼마 정도 돼야 몇 년이 되고, 돼야 되는 한 5년 이상 되고 뭐 신인들이 나오면 난리 나죠. 네, 그게. 네, 근데 데뷔를 몇 년 전에 했는데 무명으로 좀 이렇게 튀거나 이런 팀들 중에서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획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음악 제작사 연합에서 방송 미디어의 음악 산업 수직 계열을 반대한다는 의미의 성명을 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약간 내용이 약간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네. 이렇게 어떤 기사에서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프로듀스 101 자체를 반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읽히기도 하는데 이 음악 음제협, 그러니까 음악 제작자 협회 제작사 연합에서는 하는 얘기는. 네. 프로그램 만드는 건 괜찮다. 왜냐하면 이 중소기획사들은 이 YG나 뭐 SM이나 FNC나 이 DSP처럼 데뷔하자마자 화제가 되는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중소기획사들이 거의 40개가 넘는 팀들이 이 프로듀스 101에 합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따로 이렇게 스타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네. 중소기획사 친구들이 나와서 뭐 데뷔를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경쟁하고 이름을 알리고 데뷔하는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제작도 CJ가 하고 그 다음에 앨범 제작도 CJ가 하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도 CJ가 하면 그러니까 영화에서 생기는 문제 있잖아요. 네. 제작사, 배급사가 다 배급사, 극장 체인 이 다 회사가 독점이 되는 거죠.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CJ가 기획도 하고 방송도 만들고 거기 나온 애들 음반도 제작하고 거기 나온 애들 또 출연시켜가지고 뭐 리얼리티 만들고 매니지먼트까지 하면 그러면 중소기획사들은 그냥 에이전시로 전락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런칭을 해서 그룹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방송사에 연습생을 대줘야 되는 납품업자. 납품업자가 돼서 뭔가 평생 뭔가 그들의 이름으로 제작을 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으니까 계속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애들을 픽업해가지고 너는 그런 공급업자밖에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전락되기 때문에 적어도 방송 만드는 건 크게 상관없다. 고맙고 고마운 일이지만 음반 제작하고 매니지먼트까지는 하지 마라. 그래서 또 이렇게 내년 말까지 애들을 묶어놓은 것도 너무 심한 처사다.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해가지고 풀어줘야 중소기획사도 이제 그 애들 데려와가지고 뭔가 할 건데 거의 진짜 1년 6개월 정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중에 되면 이제 막바지에는 이 친구들에 대한
신선함이 물 다 빠지고 보내주는 지금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매니지먼트까지 붙잡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성명을 낸 거죠. 그런 얘기를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대기업 및 방송 미디어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CJ를 약간 좀 놓고 네네. 얘기하는 건데 네. 음원 유통과 판매, 음원 네. 제작, 공연, 매니지먼트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을 이뤄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산업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다. 네. 그래서 뭔가 그 방송을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한 아티스트들은 1-2년 정도 단기적으로 전속화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타형 매니지먼트 회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네. 뭔가 이거는 연습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와 달리 방송 미디어가 수익만 극대화하는 그쪽으로 초점이 맞추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그래서 중소기획사들이 단순한 에이전시로 전락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중소기획사들이 몰락하고 더 나아가서는 음악 산업 전반에 약간 기형적인 변형을 약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우려하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너무 영광적이고 자기의 어떤 성공 탄탄대로의 길을 네. 걸을 수 있는 네. 좋은 기회지만 네. 회사 측에서 봤을 때 또 다른 시각이 있구나는 거를 이 성명을 보면서 느꼈는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은 원래 있어. 근데 갑자기 재벌집 아들로 가는 거야. 갔다가 갑자기 돌아와요. 그 뭐랄까 좀 공부를 시키러 간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게 과외를 받으러 재벌집에 유명한 스님이 오니까 어. 우리 아들을 힘들게 돈을 모아서 그쪽에다 과외비를 마련해서 그쪽으로 보냈어. 보냈어. 네. 그래서 거기서 배워가지고 애가 너무 이제 똑똑해졌어. 네. 갑자기 집에 왔는데 이제 좀 뭔가 우스운 거지 뭐. 우리 집은 좀 너무 초라해 뭐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갑자기 뭐야 이거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대들 수도 있고. 댓글을 혹시라도, 봐도 예. 사람들이 그 댓글 전 그때 보고 맞아 이런 문제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불공정한데 사람들 여론도 거의 비슷해요. 근데 네. 그 후에 그 처사라고 할까요? 바뀐 게 있나요? 그 이후로는 그러니까 사실 이 프로그램이 뭐 지금 시즌 3가 제작한다는 얘기만 있고 구체적으로는 그게 없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엠넷 측에서는 이미 이제 발을 뺐어요. 발을 빼고 우리 이제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방송 중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중요한 건 원어원의 활동인데 네. 원어원의 활동 경우에도 원어원의 매니지먼트는 이 YMC라는 회사가 근데 그게 CJ 쪽입니까? CJ 쪽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왜 근데 거기 연습생을 내지 않은 회사 중에서 네. 하나 이렇게 각서를 양해를 해서 업무 제휴를 한 거겠죠. 네네. 해서 이제 뭐 이 팀을 좀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있는 팀 중에서 네. 좀 메이저 기획사는 좀 다들 안 하려고 하니까 네. 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YMC를 고르고 또 시즌 1에서도 YMC가 했었어요. 어. IOI를. 또 잘 했잖아요. 그래서 뭐, 네. 뭐 팬들이 좀 실망한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네. 결국 이제 CJ 입장에서 다시 맡긴 건데 어. 이 원어원의 경우에는 이 음반 제작을 또 CJ에서 해주거든요. 매니지먼트는 YMC가 하고. 네네. 근데 방송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영화 얘기할 때 걱정하는 것들 있잖아요. 수직 계열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제작과 배급과 이 상영을 다 한 군데서 잡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중소 네. 영화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소 제작사나 배급사에서 나온 네. 영화는 대기업에 있는 프랜차이즈 상영관이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네. 상영을 할 기회조차 없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제 근데 벌어지는 가요를 전반에도. 기회에서 근데 이제 진짜 벌어지는 그 거대 기업사는 그러니까 CJ라는 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 지금 그 프로듀서 원어원 가지고 네. 만든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팬덤들을 향해서 이렇게 출시한 제품들만 가지고도 수입이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또 CJ 계열사의 광고 같은 것들도 사실은 네. 직접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 시즌 1 때 그 IOI로 활동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년 안 되는. 와 대단하네요. 엄청 벌었네. 진짜 대단해. 그쵸, 정말. 네. 근데 정말 더 벌었을 것 같은데. 약 50억 정도 된다고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좀 네.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근데 거기서 CJ가 가져가는 퍼센테이지가 꽤 커요. 크겠죠. 꽤 그리고 많이 이 크고. 계약서 작년에 이제 한번 유출돼가지고 이제 보도가 네.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연습생들은 출연료를 받지 않습니다. 아잉? 11주 동안. 아 그래요? 네, 그게 계약서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오히려 데뷔를 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행사나 음원 수익은 가져가지만 네. 그 프로듀스 원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벌어들일 수익은 없어요. 그냥 열정 페이로 일단 시작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 숙소 제공하고 네. 뭐 메이크업이나 의상이나 이런 건 도와주는 건 있지만 네. 그걸 무대에 선다고 해서 출연료가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어서. 네. 그러니까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차피 KBS가 지금 더 유닛을 할 건데 네. 어차피 CJ의 그런 스타일을 따라 참고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이제 KBS가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제작해서 뭐 음원도 이제 관련된 회사하고 같이 하고
매니지먼트도 이제 뭐 KBS에서 이제 네. 지정하는 회사에서 또 하게 될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일이 생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면 또 아니, 이게 진짜, 또 다른 방송국에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어갈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예전에 이제 그 위전텐상이나 네. K-팝처럼 이렇게 막 오디션이 우죽순적으로 네. 나왔던 것처럼 슈퍼스타 K가 잘 이 되니까 아이돌을 갖고 할 수 네. 있는 또 프로그램이 또 이제 계속 또 만들어지겠네. 근데 이제 정말 흐름이 생깁니다. 그 플랫폼인 그 거대 공룡 기획사들은 사실 정말 그 한참 물오를 때라고 하잖아 우리는. 네. 인기가 없고 정말 뭐 상품으로 주가를 가장 많이 칠 때 정말 빨대를 닦고 나서 단물을 쭉 빨아먹고 또 이 사람들 소비되면 시즌 3 해서 또 모아서.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네. 워너원이 활동이 끝나는 게 내년 말이잖아요. 네. 그 내년 말이 또 다른 남자 버전을 시작하기 직전이라는 거죠.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활동이 끝나고 나면 또 네. 프로듀스 101 또 남자 버전 또 다른 버전이 네. 나와서 네. 왜냐면 내년에는 당연히 여자 버전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 여자 버전 방송 중에는 네. 원어원이 활동 중인 거죠. 그래서 여자 버전이 활동하면서 이제 방송 끝나고 새 남자 버전이 나오기 직전까지 딱 원어원이 활동을 딱 하고 네. 거기서 딱 해산을 하고 야. 새로 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네. 친구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인연을 잡은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CJ가 굉장히 그걸 갖다가 감안했다. 아, 정말 정말 대단하다. 약간 좀 대기업이잖아요. 대단하다. 약간 좀 이상하지. 이런 느낌이 근데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런 뭐라 하죠? 지금 원어원에 네. 뭐 창시자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그 모티브가 되는 네. 악동 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MBC에 그렇죠. 옛날에 한참 5명을 뽑아가지고 그거는 약간 좀 한 명씩 투표해 약간 가면서 좀 문제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약간 뽑은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때도 오디션 각자 학교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거 있잖아요.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막 학교에서 막 모범생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약간 문제 일으키고 막 네. 말썽 피우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랬나요? 네. 저는 제 그래서 기억에는 그래서 그랬는지- 악동클럽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어. 적었거든요. 노래를 하는 이제 팬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가수를 형식이었죠. 모아가지고 네. 그들이 이제 방송까지 나오고 막 네. 했는데 지금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조새 같은 이거죠. 시초죠. 어떻게 보면 네. 이런 형식의.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 됐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이 군대 가고 뭐 그러면서 지금 다 이제 결혼 무야무야하면서 이렇게 다 사라졌어요. 활동하신 분이 없죠 지금. 없죠. 지금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그 쌍꺼풀 쥐고 되게 나이 어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네.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저랑 몇 번 보고 하긴 했는데 그 친구도 이제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네. 시조새 이제 그 이어받은 저희가 원어원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네. 원어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원어원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데뷔 앨범이 나왔어요. 1 곱하기 1은 1. 그래서 투비원이라는 이제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 데뷔하면서 이렇게 고척 스카이돔에서 쇼케이스를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쇼케이스 현장을 갔는데 네. 진짜 아직 그때는 계약이 안 돼 있을 때거든요. 중고등학교. 네. 그래서 이 말씀도 드리면 또 많은 또 대학생 팬들이나 또 20대 이상 팬들이 또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서울 시내 중고등학생 여고생들은 다 모였다. 진짜 그럴 것 그 같아. 정도로 네. 진짜 그 고척돔 앞에 그거 굉장히 더웠습니다. 고척돔 수용 인원이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다 차면은 몇만 명 되겠죠. 그러니까 뭐 앉고 만 명? 이렇게 야구로 하면 한 네. 2만 5천 정도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리 깔고 그 필드에 자리 깔잖아요. 엄마. 더득하지. 스탠딩이 아니라 좌석으로 하면 한 2만석 정도 된다. 그러니까 그 그러네요. 신인 그룹이 2만 명을 초대해가지고 네. 쇼케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어요. 어마어마하네. 사실 고척돔은 네. 방탄소년단이나 아니면 엑소나 뭐 진짜 그 정도 되는 빅뱅이나 네, 맞아요. 아니면 최근에 뭐 공연했던 뭐 그 아리아나 그랜드나 뭐 이렇게 유명한 해외 팝스타들 정도만 네. 세운다고 알려져 있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시인 그룹이 나와서 네. 이제 네. 세우게 된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제 8월 7일 그날이 네. 8월 7일인데 그날 데뷔한 이제 11명 팀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 이름은 이 원어원이라는 팀이 이제 이 제가 부를 때 이제 프로그램 이름이 101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프로듀스 101이라고 101. 부르시는 분들은 저는 약간 101입니다. 나이 많다고 이제 놀림 받아요. 아 그래요? 101. 프로듀스 101이라고 하면 이렇게 약간 아재라고 네. 부르고 IOI. 약간 우리를 놀리는 것 같아. 원. 프로듀서 101, 원. 프로듀서 101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어. 101 했다가 또 IOI 막 해가지고 어. 바꿔가지고 네, 네. 따라오게 하잖아요. 그 뭐 제목을 약 누가 짓는 올리는 겁니까 것 같아요. 그거? 근데 그거는 뭐 정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이 잘- IOI를 장명하신 분이 원어원도 쳤다. 잘 뭐 줬더라고요. 이런 얘기 들어. 그래서 네. 이 101을 그냥 이어서 부르는 의미도 원어, 있고 원. 그다음에 맞아. 1, 2, 2라고 하죠. 원어. 네. 뭐 원한다. 뭐 원어. 하고 싶다 할 때 I wanna 할 때 어. 그 원어와 워너비 할 때. 원 네. 하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뭐 이런 어. 뜻을 너무 가진 장난하시는데요, 팀으로. 지금. 잘 줬더라고. 네, 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LOL. 다음에 이제 음.
롤로 하겠네. 일단 순위가 있긴 하지만 그 좀 참고로 약간 나이 순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1991년생인 이 윤지성 군. 아니 네. 91년생이 지금 제일 나이가 많은 거예요? 네. 1991년생이 최고령자입니다. 최고령. 네. 그 리더인 1991년생 윤지성 군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11등으로 합류한 맨 꼴찌로 합류한 94년생 하성운 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뉴이스트 출신으로 1995년생인 황민현 군 있고, 그다음에 판타지오 출신으로 굉장히 이 좀 이모들 고모들한테 인기가 좀 많은 지금 저한테도 인기가 있어요. 옹성우 군 있고요. 제가 진짜 옹성우 분 보면서 정말 놀랬던 게 제가 우차사 처음 데뷔하고 막 개그맨 첫 데뷔할 때 제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옹상하라 지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니 뭐 한반도 유무 총집합이라고 개그 프로 보면 제가 금발톱에 의해서 또 이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처음 금발톱 나중에 2007년 작품이고 옹상하는 2004년 작품입니다. 옹상하는 뭡니까? 옹상하로 활동한 적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이제 오디션 프로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개그맨 오디션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서는 옹상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가명으로. 혹시 개그맨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제 친구가 서상아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예, 서상아. 걔를 부러워했구만. 근데 제가 서상아인데 맨날 걔 보고 제가 에이 옹상아 왜 옹상아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옹상아다 야이래 옹세르 뭐 이렇게 막 제가 놀렸어요. 근데 개그맨을 이제 딱 하려고 하니까 이동엽 뭔가 밋밋해. 제 친구가 야 내 이름 옹상아 네가 지어줬지만 너한테 다시 줄게. 내가 옹상으로 다시 하려고 하겠다 근데 왜 했는데 2주 만에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어요? 김웅래 선생님이라고 유물번지 만든 분이 유명한 작가님. 제가 딱 개그하는 거 보더니 아니 옹상아님은 개그를 얘기하는 게 근데 어디 옹신가? 이렇게 근데 제가 옹녀 옹씨입니다 웃기려고 옹녀분 할 때 그랬더니 이 친구 농담이 너무 심하네 하면서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쓰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름을 쓱 넣었는데 본명으로 가겠다. 대한민국에 옹씨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고 얘는 뭐 옹고집도 있고 뭐 그렇지만 그게 그러면은 지금 그분은 성함 본명입니까? 본명이 옹성우. 옹성우야. 그래서 뭐 홍성우 아닙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오해를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그 해피투게더에서 얘기했는데 옹자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은 가장 먼저 뜨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전에 나왔던 미스 경양 그 비키니 그 문혜린 씨 있었잖아요. 무라는 단어를 치면 자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가공된 이름 아닙니까 어쨌든. 그렇죠. 본명은 아니시니까. 이분은 진짜 본명으로 본명보다도 옹 치면 바로 나오는. 본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이 되게 특이한 성입니다. 옹씨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옹씨 가문. 그다음에 이제 1996년생으로 개인 연습생으로 출연했다가 최근에 CJ하고 계약을 맺었던 김재한 군이 있고요. 제일 대박 났네. 그다음에 이제 센터 1등을 했죠. 네. 이제 부산 출신으로 상남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강다니엘. 이분도 본명입니까? 네. 원래 다니엘로. 다니엘은 많죠. 네. 이게 원래 세리명을 쓰는 분들도 있고 이름으로 그런 거니까.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강다니엘 군과 1등을 엎치락뒤치락 다투던 1999년생 박지훈 군. 저장 이렇게. 네, 저장하고 윙크남으로 되게 유명해서 그 사실 보면 이 프로듀스 101의 단체 무대 핑미나 나야나를 하고 하다 보면 원샷이 들어올 때 뭔가 하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되게 다양한 표정들을 막 짓더라고요. 윙크남 하면은 이용대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약간 나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 런던 올림픽 때니까 2012년 얘기니까 그래서 뭐 어떤 상황에서도 원에서는 약간 엔딩 요정으로 약간 정채연 양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무대 딱 끝나고 짠 하고 나서 이제 원샷 딱 줄 때 이제 막 숨을 확 쉬면서 쳐다보는 표정이 정채연 양이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서유정 양인가 최유정 양이 이제 센터에 윙크 딱 했잖아요. 뭐 윙크를 하겠지만 그걸 좀 이어받아서 박지훈 군이 나야나를 할 때 윙크를 해가지고 남자분들의 성원을 별로 못 받았어요. 남자분들은 약간 장문복군이나 그런 거 좀 싫어하잖아요. 남자분 너무 또 귀여운 척하는 거 싫어합니다. 뭐 그런 이제 분들이 응원했는데 이 여초에서는 여자분들은 약간 귀엽다. 아니 쟤 누구냐. 그래서 좀 자기의 이름을 많이 알렸던 그런 에피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제 아는 분이 또 박지훈 변호사라고 있는데 그분하고 이미지가 너무 달라가지고 이름만 갖고 이름만 갖고.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99년생에 이제 메인 댄서를 맡고 있는 박우진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정말 작죠. 이 친구는 배진영 군. 그렇죠. 이 정준영 씨와 같은 회사에 있는 이 배진영 군이 있고 그다음에 2001년생 또 이렇게 작두 작곡 되게 잘하고 그다음에 나야나에서 센터를 섰던 이대휘 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막내가 이제 그 남자쯔이라고 불리는 대만의 또
출신 라이관님. 네, 라이관님. 이 이제 2001년생 막내 라이관님까지 총 11명. 네. 근데 지금 얘기하신 분들 네네. 제가 그래서 저도 뭔가를 조사를 해야 되겠다. 네. 어제 지금 조사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캡처가 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이것저것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할까?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뭐 그렇게 제가 서칭을 잘해서 그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자료를 막 특이한 걸 못 찾다가 제 손에 하나 걸린 게 워너원 멤버들 PC 검색 누가 제일 많이 했고 PC 검색이요? PC로 연관 검색 이제 연관 검색할 때 이분들 멤버들 순위가 또 핵심 다르더라고. 키워드 같은. 키워드 누가 제일 많이 눌러봤고 그리고 모바일 우리가 저처럼 핸드폰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로 누가 검색을 많이 했나. 빅데이터 이런 거. 그런 것도 좀 조사해봤더니 일단 워너원이라는 그 단어를 검색한 거는 일단 합계가 한 560만 명 정도.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서 한 겁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하면 아니 왜냐면 저 출처나 기간을 밝혀야죠. 그래요. 그래야지 공신력을 얻는 조사죠. 본인 스스로 그냥 최근입니다. 최근 뭐 그래봤자 한 달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입니까? 네이버? 뽐뿌에서 네이버 정도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정도. 네, 제가 네이버에서 찾았으니까 그 정도로 가주십시오. 이거 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자분들이 물어보니까 아니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면 그런 걸 해야 기간 되구나. 뭐 신뢰도 뭐 그런 게 이렇게 있구나. 그 출처를 다 밝혀야죠. 아고라에서 한 560만 정도 이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원어원만 검색하시면 원어원만. 그리고 아까 말했던 11명 우리 잘생긴 친구들 네. 검색을 누구 제일 많이 했냐 했더니 강다일이 강다일이 1등 맞더라고요. 1등이니까. 근데 그분이 무려 470만 명 정도 원어원 전체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검색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박지훈 씨랑 옹성우 씨인데 200만 원으로 뚝 떨어. 2등 앞서기 시작했으니까. 2등인데 검색 차이는 엄청납니다. 470만 명인데 이거는 230만 명. 절반이네요. 절반이고 그리고 옹성우 씨가 3위인데 22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강다일이 진짜 인기가 많네요. 제가 10년 활동한 것보다 훨씬 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요. 500만 명.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그거 해도 그거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그리고 윤지성 씨가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순위가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데 70만 명. 그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일주일 동안일 겁니다. 아마 제가 진짜 알기로. 많은 관심과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강다일 군의 경우에는 지금 특이한 이력이 많이 있죠. 이 친구는 원래 좀 부산 출신인데 부산에서 처음에 원래 이제 비보이를 먼저 했던 친구. 그러니까 안무를 섰던 친구인데 안무를 쓰면서 이렇게 처음에 이제 춤으로 뭐 이제 무대 장악을 하는 이런 친구였다가 근데 이제 무한도전인가 어디 나왔지 않나요? 네, 그 무한도전에 나왔어. 차오링 씨인가 누구랑 이렇게 엄정아 씨 이거 노래 부를 때 뒤에 복면 쓰고 뭐 이렇게 대반이 예전에 그 뭐야 저기 뭐 백업 댄서 이렇게 댄서로 백댄서로 섰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뭐 제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강다일 군의 특징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반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무대에 안 쓸 때는 되게 막 강아지 상에다가 눈도 쳐지고 또 귀엽게 생기고 그랬는데 무대에 올라가니까 갑자기 막 허벅지를 쓸고 막 그렇죠. 그런 안무를 허벅지 쓰는 거 그것 때문에 허벅지 쓰는 게 그게 아주 컸어요. 제가 봤을 때는 허벅지 쓰는 안무를 하면서 약간 상남자의 매력을 보여주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컸던 그리고 막 중간에 막 이렇게 중간 리더나 이런 걸 하면서도 막 이렇게 팀을 이끌고 안무를 자기가 먼저 습득해서 막 알려주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되게 이제 막 이렇게 인성적으로도 되게 좀 호감 평가를 많이 받아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 최종회에서 계속 박지훈 군하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요즘 여자분들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좀 줬던 그런 좀 강다일 군의 그런 매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강다일 군의 이 조회수가 470만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는 진짜 원어원을 알리는 가장 큰 뭐 임무가 좀 센터하게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또 강다일 군과 관련해서 또 최근에 약간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수납센터 논란이라고 있는데 수납센터. 그게 뭐예요? 그게 어떤 논란이냐면 센터 그러니까 이 프로듀스 101의 1등을 하는 연습생한테는 특전이 주어진 게 뭐냐면 데뷔 무대나 데뷔곡이 나올 때 주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이 대형의 11명 중에 가운데 쓰는 특전이 있어요. 와, 좋네. 그러니까 원샷을 받거나 아니면 뭐 딱 이렇게 후렴구를 부를 때 딱 이렇게 하이라이트 터지는 그 부분에서 탁 TV 중심을 잡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센터를 시키겠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국프라고 하는 우리 국민 프로듀서 분들이 네. 투표를 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유료예요, 유료. 100원짜리 뭐, 네.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렇게 하는데 돈을 들여서 투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CJ의 배를 불려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센터에 세워야 될 건데 센터에 안 세운다 이거죠. 왜요? 누가 세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 8월 7일 날 열렸던 이 데뷔 무대 콘서트를 할 때 보니까 네. 팬들이 봤을 때는 너무 강단일이 센터에 안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후렴구 부를 때도 안 쓸 뿐만 아니라 네. 그냥 중간에 처음 댄스 시작할 브레이크 할 때 때부터. 잠깐씩 나오지 네. 계속 센터를 가운데다 수납을 해놓고 안 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납 센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수납 수납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냥 안 꺼낸다는 거예요. 네. 장롱 면허 같은 느낌. 장롱 강다니엘 면허. 약 네. 강다니엘. 군을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누가 센터 합니까? 근데 그 바뀌죠 계속. 근데 바뀌어요. 이제 노래가 약간 나오는데 아까 이제 보컬하는 분들이 이제 쓰게 되는데 맞아요. 강다니엘 군은 약간 보컬보다는 댄스나 네. 랩에 특화된 멤버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좀 이렇게 팬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런 약간 하이라이트 사비 부분이 우리가 임팩트가 가장 그쵸. 강한 그 부분은 사실 보컬 리드 보컬들이 거의 리드 보컬이 보통 불러요. 네, 가운데 하니까. 쓰거나 리더가 쓰거나 뭐 이런 거. 그것도 웃기잖아요. 리드 보컬이 노래 부르는데 센터에서 춤을 혼자 약간 리드 추고 보컬을 한 있으면서 두세 번째에서 쓰고 네. 강다니엘 앞에 세워라. 아. 이게 이제 팬들의 아니 그럼 우리가 이걸 세우려고 지금 열심히 투표를 했는데 네. 아니면 리드 보컬이 노래 부르고 강다리 립싱크처럼 그러니까 앞에서 립싱크를 자기가 부른 것처럼 이렇게.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아무튼 그렇게 센터에 세우려고 네. 당연히 그랬고 이 돈까지 프로듀스 내면서 101 측에서도 네. 약속했잖아요. 특전에 대해서 가운데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왜 안 지키냐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가 많았어요. 약속은 지켜야 그런 되는데. 논란이 있구나. 난또뭐 어떤 논란 하길래 학창 시절 때 네. 수납 뭐 센터 하길래 수납 뭐 어디 수납 뭐 훔쳤나? 돈을 돈 수납했나? 훔쳤나? 아니면 좀 이렇게 요즘 그래서 안 좋은 논란은 아니었고요. 네. 활동 이후에 네. 좀 두드러졌던 논란이긴 한데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이슈거리가 그 원어원에 보면 그 1등부터 1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앨범을 이제 나온 것도 보면 음. 1등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아 그래요. 표지 아, 이 자켓 악장, 커버 자켓 플레이도 그래서- 1등부터 나오고 네. 네. 그리고 모든 여기 보면 이렇게 홍보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네.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도 항상 이 강다니엘 군이 가운데 서 있어요. 근데 이게 앨범이 두 개더라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네. 핑크랑 네. 스카이 맞습니까? 블루 하늘색이요. 하늘색. 네. 그 두 가지가 나오는데 네. 그 하나는 뭐 전집이 다 나오고 하나는 멤버들 딱 자기가 사고 싶은 샀을 때 자기가 원하는 멤버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네. 또 여러 가지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건 최근 엑소가 그 옛날에 했던 최근 이 네. 아이돌 그룹들이 많이 하고 있는 네, 거죠. 그 이게 너무 상술이 멤버별 버전을 다 만들어서 엑소의 경우에는 굉장하네요. 엑소가 13명 있을 때도 네.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막 이렇게 멤버별 그걸 만들고 네. 그다음에 중국도 버전의 또 또 바뀌고. 앨범이 있는데 거기서 또 사진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내 버전 중국, 뭐 10몇 개와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 버전 몇 개를 다 모아야지 진정으로 다 아. 모으게 되는 그게 있는데 제가 또 그날 저기 네. 쇼케이스 때 가니까 이 팬들의 불만이 또 뭐였냐면 굿즈를 살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게 키홀더나 뭐 이런 네. 뭐 상품들? 그 상품들 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살라고 사실은 앨범은 당연히 이제 예약 판매했기 때문에 네. 이제 줄 서서 사는 건 아닌데 네. 이 굿즈나 이 콘서트 용품 같은 것들은 다 줄 서서 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새벽부터 와서 줄 서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거를 랜덤으로 팔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고 싶은 멤버의 그 그게 관련 아니라. 사진이 있는 네. 그 굿즈를 사고 싶은데 네. 그 앞바퀴에는 포장을 알 수 없이 하고 그걸 그냥 랜덤으로 사야 되는구나. 줬다고 하더라고요. 안 계속 그러면 살 또 수밖에 없는. 열어보고 네. 아니면은 바꾸거나 또 사야 되잖아. 또 사거나 사든지. 이런 네. 상황이 근데 그래서- 진짜 오랫동안 아침부터 기다렸는데.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앨범 뭐 포토카드나 아니면 앨범 버전을 갖다가 그래서 네. 그거는 알 수 있잖아요. 보고 네. 누구 버전인지를 보고 살 수 네. 있으니까. 네. 근데 대신에 그 안에 이제 포토 사진을 넣어가지고 그걸 랜덤으로 해서 네. 그 사진을 모으려면 이제 앨범 여러 개 사야 되는 상황이 네. 생기지만 근데 이 앨범 상품까지 아, 네. 정말 너무 랜덤으로 파는 거는 아, 그러니까 약간 소비자를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 상술 저는-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저희도 핑클빵 모았지 않습니까? 핑크빵 얘기하려고 했어요. 네, 핑클빵. 빵이랑 단가가 다르잖아. 핑크빵으로 그렇지. 내가 먹을 수 있는 건데. 먹고 그 스티커만 하면 그치. 되는데 솔직히 다른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멤버 나오면 막 됐어, 그만하세요. 그분 네. 저 그만 우려먹으세요, 진짜. 뭐 누구요? 저는 계속 그분 다릅니다. 나오면은 깡이었다 약간 좀 그런 누가 그래요? 저는 누군데요? 몇 번 했습니다, 그 얘기. 저는 다른 사람인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아무튼 어쨌든. 네. 그런 게 이제 당연히 인기가 많아서 뭐 그러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네. 그래도 참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판매 상품까지 이렇게 랜덤으로 판매를 굳이 해야 될까? 그럼 저는 사실 그 11명이 모여있지만 같은 회사의 어떤 끈끈한 가족에도 없고 다 어떻게 뭐 프로젝트 팀으로 다 모여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위를 나눠놓고 같이 활동을 1년 몇 개월 해버리면 인기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자기가 주인공인 것 같고 어쨌든 강다니엘 씨가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에 강다니엘 씨 위주로 많이 할 거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 있는 사람들은 뽑혔지만 또 그 안에서 또 열등의식도 얻을 수 있고 근데 사실 이 친구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데뷔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좋은데 그 마음을 그걸 약간 어른들이 이용한다는 게 그러니까 약간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뭐 원어원 친구들보다는 좀 더 인생을 좀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세상에 약간 비정하거나 약간 그런 것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데뷔하는 것만 너무 좋고 지금 뭐 난 11등이 아니라 뭐 지금 TV에만 나와도 영광스럽고 그런 거겠죠. 하지만 저희가 좀 더 후에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좀 더 나이가 들어서 그때 시간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그거 이제 즐거운 추억만으로 좀 이제 생각이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이제 어른들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순수한 열정 같은 것들이 좀 이용당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근데 아까 또 이성엽 오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런 것보다 일단 11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 개그팀만 해도 그렇잖아요. 개그팀도 보통 뭐 3명, 4명 정도 되는데 뭐 더 많은 팀도 있지만 초반에 인기를 끌고 하는 사람,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순서대로 그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스의 수지 씨나 AOA의 서른이 양처럼 이렇게 약간 주목받는 친구들 아니면 예능 쪽으로 먼저 풀어서 뭐 근데 조금 아이들의 광희 다른 게 그건 어쨌든 소속 팀에서 같이 한 번에 뛴 팀이고 가족 같은 팀에 가족에서 누구 한 명이 터야 같이 사는 건데 이건 어차피 다 뽑혀가 순위까지 정해놓고 왔기 때문에 누가 뭐 잘 돼서 우리가 잘 되고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안에서 안전장치를 좀 쳐야 된다. 이게 기간이 만약에 좀 짧으면 뭐 IOI처럼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추면 IOI가 한 8개월 했죠. 8개월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은데 1년 한 7개월 뭐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쯤에서 어떤 불화세 나올 수도 있고 누가 누구를 왕따 지금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실 대학교 입학을 했어. 너무 진짜 세상 너무 걱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정말 잘 심하시다는 저분이요 지금 어제 무슨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불면증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자다 보면요 갑자기 예전에 했던 생각들과 막 꼬리 나라 걱정도 하고 원어원 친구들 걱정까지 지금 원어원 걱정하고 제가 지금 잠을 2시간도 못 자요 지금. 근데 원어원은 진짜 지금 가장 대세잖아요. 걱정이 있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오아이 그 10개월 동안 50억 벌었다고요? 1년 8개월 동안 얼마를 벌까요? 많이 벌고 많은 인기와 많은 사랑. 스스로 걱정을 하는 게 그렇죠. 걱정 안 해도 되나 그러면? 주무세요. 그 시간에 좀 숙면하세요. 사실 요즘 걱정은요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걱정합니다. 제가. 나라 걱정, 전쟁 일날까 걱정, 세계 평화 걱정하시잖아요. 지금. 그까지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염려 붙들어 매시고. 그분들의 정말 끝날 때까지 끈끈한 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프로듀스 원어원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사실 시즌 1 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그룹을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는데 갑자기 이 멤버들이 본진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주창을 뛰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있었죠. 정채연 양 이런 친구들은 갑자기 아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이아가 컴백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대에서 쓰고 아이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팀들이 이제 활동 기간 중에 갑자기 막 멤버를 런칭시키고 해서 뭐 유현정 양 같은 경우도 스타쉽에 이제 그 우주선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막 구구단이라는 팀도 생기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이오아이가 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그 소속사에서 원래 그 팀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불협화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아예 그냥 활동을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조건으로 출연을 시켰고 그다음에 이제 투표의 경우에도 원래 시즌 1 때 되게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중복 투표. 그러니까 한 분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막 몰아주면. 그러니까 뭐 아빠 아이디, 엄마 아이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이디 생성기를 써서 그리고 해외에서 또 들어오는 투표가 되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해외 투표를 막고 그다음에 그 아이디를 중복 생성하는 건 이제 무효 처리하고 뭐 이런 건 있었는데 또 다른 약간 좀 소소한 문제가 스폰서들의 사이트에 가입하면 투표를 할 수가 또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상수를 또. 네, 그렇죠. CJ 측에서 그러니까 엠넷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스폰서를 맺은 다른 그런 그쵸. 뭐 상품 사이트 같은 올리브영 가가지고 상품 가입하면 또 투표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가입해서 하면은
투표를 또 하나 했으니까 한 분당 3개씩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투표하기 위해서 그쪽 사이트에 가입하는 친구들이 좀 많아졌다. 저는 뭐 이런 얘기 쭉 들으니까 그냥 CJ 빨리 주식이나 사야 되겠다. 일 잘하네 진짜. 야,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대단해요. 이리저리 뭐 다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집단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상품들이 나오지만 그걸 또 너무 이렇게 상술로만 이용하니까 좀 보는 입장에서는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원어원이나 이제 프로듀스 원어원 콘텐츠를 즐기는 지금 한창 즐기고 있는 이런 10대에서 20대 뭐 30대까지의 그런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친구들의 그런 귀여운 부분이나 아니면 그런 성장 스토리나 또 멋있는 부분이 좋아서 열광하는 순수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사실 맞죠.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이 좋다, 내가 이 가수가 좋다, 이 음악이 좋다는 거는 설명해봐 이러면은 잘 모르잖아요. 못하죠. 그런 그 순수한 마음들인데 이거를 이제 틀을 짜고 있는 그 문화 산업을 만드는 주체들이, 그러니까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약간 큰 틀에서 보이잖아요. 이게 너무 그런 열정이나 순수한 마음들을 너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 엄마 아이디 아빠가 아이디 그거 가입하는 건 안 되고 계열사라든지 스폰 업체 가입하는 건 되고 그 돈 또 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돈이 그 껍질에서 이제 제작비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지만 어쨌든 저는 CJ 쪽에서 저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좀 데려가서 잘 되는 데가 나오면 상술로 마음껏 이용해 주세요. 저를. 꼭 데려갔으면 좋겠다. 막 데려가서 어디든 팔아주고 막 저를 막 엄청 마음대로 막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원어원은 지금 이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오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지상파나 이런 거 좀 이렇게 문턱을 넘기가 힘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막 KBS에 출연한다 그러면 막 갑자기 뉴스가 되고 일부러 막 이렇게 지상파에서는 걔들을 안 쓴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원어원의 경우에는 진짜 많은 채널에서 걸김없이 불러서 이렇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유가 IOI는 여자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팬심이 남성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부를 때 PD의 입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작가들은 또 여자의 적은 여자거든요. 여자분들이 막았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남자분들 아닙니까? 얼마나 미소년 또 귀엽고 우리 특히 막내 동생 같고 작가분들이 방송계는 작가분들이 다 거의 대다수가 여자분들이에요. 작가 노름이죠. 예능은 무조건 작가가 일섭외를 한다고. 작가 노름이지. 작가 노름. 안 부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 내가 보고 싶어서라도 부른다 이거지. 그것도 그거지만 시즌 1에서 그 아이오아이 멤버들이 워낙 길을 잘 터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사실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시즌 1이 잘 되면 시즌 2가 잘 될 이유가 뭐 좀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2가 잘 됐을 때 걱정은 시즌 3가 또 걱정이 됩니다. 또 걱정. 제가 그래서 남자 보이그룹 만드는 것보다는 혼성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번에 남녀가 섞여서 옛날에 투투처럼 그러니까 뭐 남자 50명, 여자 50명 그렇게 해서 팀이 돼가지고 여자 6명, 남자 6명 해서 남자 6명에서 센터는 전체 수표에서 한 명 뽑는 뭐 해서 뭐 남자가 설지 여자가 설지 모르겠지만 혼성 그룹 못 보니 진짜 오랬네요. 남녀공학 이후로 좀 못 봤네요. 옛날에 최근에 뭐 그 DSP에서 그 하는 팀이 있잖아요. 저기 뭐야 저기 카드라는 팀이 있잖아요. KRD 쿨 이런 팀 보세요. 혼성팀 얼마나 좋았습니까? 철이함이에. 네? 철이함이에. 그리고 유튜인가 UP UP 그 20년 전 그러니까요. 저 그쪽 그룹 1997년에 활동. 현이와 덕이. 그러니까 붐붐 남이야 붐붐 팀들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네, 어쨌든. 아니 근데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김시영 씨 말고 그린님이라든지 현다이 파릴님이라든지 다 저희 세대입니다. 무릎을 탁 치시면서 저희 세대야, 저희 그렇지, 세대. 그렇지 하실 분들 계세요. 네네네. 참 옛날 분들하고 모셔서 요즘 얘기하려니까 참 쉽지 않은데요. 아무튼 이 프로듀스 101이나 이 101의 뭐 의미를 좀 정리를 하자면 진짜 우리나라 아까 뭐 태영 씨 말씀대로 아이돌 산업이 되게 고도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클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해외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H.O.T나 이런 팀들이 이제 해외를 나가기 시작하면 중국, 일본 이주다가 최근 아이돌들은 진짜 미주, 뭐 동남아, 뭐 유럽까지 이제 펼쳐서 남미 다 세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국위선양하고 있어 진짜. 그래서 진짜 해외에서 보면 이 K-팝이라는 장르를 정의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되게 일사불란하다. 군무, 이런 실력이 좋다. 그다음에 얼굴이 되게 준수하고 멋지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뒷받침하는 게 뭐냐면 길고 긴 약간 트레이닝 때문이거든요. 연습생이라는 독특한 제도. 근데 사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인권 의식이 발달한 다른 나라에서는 안 되죠. 생각하기 쉽지 않죠.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네. 이렇게 뭐 가수 데뷔를 목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막 합숙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게 과연 그렇게 하면 외국에서는 그게 받아들이지 않을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거는 국민성에서 합숙 이런 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아이돌 산업이 고도화돼 있잖아요. 근데 사실 고도화되다 보니까 성공한 팀도 많았지만 그 방식을 따라온 팀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방식에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방식을 연습해서 나와도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이런 아이돌들이 택하는 게 뭐냐면 데뷔 전에 미리 방송을 하는 거죠. 리얼리티라는 거. 그게 붐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데뷔하기 전에 뭐 트와이스도 그렇고 리얼리티 만들어서 거기서 매력을 보인 다음에 데뷔를 시키거나 아니면 데뷔와 동시에 이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좀 쉽게 다가오게 만드는. 근데 그것도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새로 나온 방식이 이건 것 같아요. 아예 연습생들을 팀을 만들 때까지 그러니까 개입을 시켜서 팬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잖아요. 그러면 팬들 유입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중소기획사들은 멤버들 알리고 그리고 뭐 또 이렇게 약간 팬들은 또 참여하는 재미가 있고 방송사에서 수익을 얻고 그다음에 이 친구들은 또 데뷔 기회를 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존하면서 약간 공감하면서 생긴 게 이런 좀 약간 오디션 아이돌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은데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런 유행이 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팔리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뭐 대단한 뭐 그룹들이 많이 있잖아요.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이나 다 있긴 있었는데 사실 시대가 한 시대가 저문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뭐 다 은퇴하는 우리 이 세대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해체도 많이 하고 있죠. 해체도 많이 되고 뭐 시스타나 뭐 그죠 포미 특히 남자 보이 그룹이 빅뱅 말고는 그렇게 막 뭐 엑소나 몇 분 뭐 몇 팀이 있지만 그렇게 막 옛날에는 막 틀면 남자 그룹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또 남자 오랜만에 좀 주목을 받은 엑소나 방탄이나 세븐틴 이후로 좀 큰 한 2, 3년 만에 좀 조명을 받은 큰 그룹이 나왔죠. 큰 그룹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시 우리 아이돌 시장이 팔로가 열렸다. 이런 생각을 좀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 그런 순수한 열정을 어른들이 이게 산업적인 상업적인 의도로 쓰지 말고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이제 기자니까 계속 경고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해야 되고 저는 프로듀스 101 제작 발표 갈 때마다 안 좋은 질문이에요. 그렇게 일부러 해야 돼. 일부러 해야 돼요. 이게 그런 거 걱정하고 우려하고 너 의심하는 시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를 제작진도 계속 알아야지. 맞아요. 자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각을 하면서 뭔가 그 연습생들의 그런 처지를 갖다가 쥐락펴락하지 뭐 전지전능하다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뒤에서 그런 것들은 감시하는 세력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건 해줘야 될 것 같고 보시는 분들도 뭐 분명히 뭐 잘하고 노래 좋고 이런 건 이제 즐기시되 그들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가 과연 좋은 것인가? 과연 옳고 좋은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 그 양계장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살충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넓은 데서 키우면 닭들을 키우면 닭들이 뭐 모래 목욕도 하고 볏집에서 몸을 막 비비고 하면서 진드기를 떼낸대요. 근데 다 그냥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장형 그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진짜 A4지만한 용지 위에 닭 3마리를 놓고 거기서 키우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닭들이 진드기가 붙어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충제를 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그 계란이라는 좋은 걸 즐기고 있지만 맞아요. 그 계란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과연 정의롭고 좋은가 온당한가 결국 우리한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살충제 계란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거기 배출된 그룹의 노래를 들으면서 또 지금 청소년들이나 지금 젊은 층이 좀 즐기고 또 그런 경쟁 문화를 흡수하고 있거든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남을 붙잡고 이기고 막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경쟁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 우리 사회의 그런 건강한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몇 년씩 진짜 뭐 7, 8년 길게는 10년씩 연습생을 하는데 정말 그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된 시스템 안에서 몇 년 안에 그렇게 상품의 가치성, 효용성을 다 이렇게 빨리는 말 좀 그렇지만 소진당하고 약간 좀 그 후회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뭐 우리가 염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너무 하기에는 또 이제 그 문화가 숫자가 많죠. 지망생들도 되게 많고 앞으로 더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좀 보완할 점을 많이 좀 보완해서 같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분도 약간 비판적 시청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어원 네. 그분들을 감시하는 사람은 우리야. 네. 원어원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듀스 원어원을 프로그램 만드는 방송사나 이런 방송사를 감시하는 거는 우리야. 친구들 감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요? 나야 나 제가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또 약간 의미 있는 얘기를 많이 해서 방송 좀 이렇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잘 말았다. 잘 말았다. 생각보다 좀 우리가 뭐 웃음기를 좀 뺐지만 뭔가 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눴다. 김시영 씨가 혹시라도 기분이 좀 상했더라도 좀 좋은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저희는 유언입니다. 유언이라니. 네, 오늘 한마디가 유언입니다. 네, 이제 목숨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칼을 갈아올 테니까 다음 주도 좀 재밌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다음 좀 눌러주시고 그래요. 투표해주세요. 저희한테도 하트를 눌러주세요. 하트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핑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하수다. 네. 스포츠 경향에서도 우리 팟캐스트 박하수다가 좀 순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돌아올게요. 네, 박하수다 187회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 맞아.